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 속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39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537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의 훈풍에도 외국인들의 매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상승이긴 하지만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황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대로 금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근 낙폭 거래줄이 최근에 상승세를 반등세를 어제 이어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 등락을 좀 더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금일 코스닥 시장은 닷새 만에 반등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유럽 22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다우지수 및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우선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엔화 약세 측면에서도 여전히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는 있지만 초기 국면에 비해서 탄력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일 정부에서 최근 엔화 약세를 겨냥해서 원엔을 동주화시키겠다는 발언 등 당국의 환율 속도 조절 의지가 반영된 점이 최근 엔화와 원화의 환율 변동폭을 다소 축소된 점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에 이어서 낙폭 과대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밸류에이션상 절대적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일단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주에 있었던 환율에 관련된 움직임을 여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주말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그 QE 테이퍼링 마감 이후에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돼서 고용지표 중 시간당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현재 가격 매력이 있는 대형 낙폭 과대주들의 흐름을 좀 주목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유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후광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관련 수혜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내용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장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후광통 시행 앞두고 중국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죠. 오늘 중국 시장은 어떤가요? 관심 업종과 이슈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조금 올랐죠. 하지만 홍콩 H 시장과 상해 시장을 보통은 저희가 중국 주식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지수를 가장 많이 봅니다. 홍콩 H,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관계이긴 합니다. 같은 나라지만 영국에서 반환이 됐었죠. 하지만 홍콩을 통해서 상장된 중국 증시 종목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은 홍콩 H 지수를 중국 대부분의 지수가 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홍콩 H지수는 오늘 0.97%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자 같았을 때는
한국보다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바운딩이 좀 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해 종합지수. 아무래도 상해 종합지수라고 하면 중국 내수주들 위주로 좀 편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수인데요. 0.5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광통 예를 들어서 유한타증권이나 여러 증권사 HTS를 보시면 업종별 주식 비교라는 서비스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곳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오늘의 섹터가 어떤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건축 자재 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해 쪽을 보면 오늘 강보화권과 약보화권 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태그룹과 중국 유리섬유 그다음에 영하 건자재 같은 경우는 강보화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휘에라 시멘트 북경그룹 같은 경우는 약보화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에서 가장 또한 관심 있는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대부분의 업종은 좀 후진국에 있지만 첨단 산업, 특히나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는 국내보다 상당히 발전을 해 있는 섹터입니다. 이런 부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 가지 단점적인 예로는 국내에서 자체 기술력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갖고 오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공위성을 지금 국내 기술로는 쏘아 올리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인공위성이 지금 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술력은 앞서고 있는 쪽이 바로 우주항공 쪽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항공전자라든지 아니면 합비항공공업 그 다음에 강성도 항공 같은 경우도 강보화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도 한번 봐볼까요? 최근 들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게 또 소비자 서비스 섹터일 것 같은데요. 소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중국 쪽에서도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요. 복수원이라든지 PRC 홀딩스 같은 경우 상당히 강보화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DM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약보화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를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국내 자동차 섹터는 많이 떨어졌던 반면에 중국 섹터는 좀 올랐었죠. 오늘은 반대로 국내 섹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2.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중국 쪽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폭이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회사죠. 중국 국내 NS 유리인 상해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보화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자동차 같은 경우도 약보화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성자동차만이 강보화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광통 수혜 업종이나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먼저 후광통의 수혜 업종을 보려면 중국에서 어떤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수혜 업종과 또한 수혜 종목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섹터, 가장 지금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국내야 인구 고령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성인병을 예를 들 수가 있고 지금 공무원 연금이 지금 고갈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중국도 급격하게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밌는 점은 노인 인구가 해마다 10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지금 중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노령 인구, 60세 이상 인구가 1억 9천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4.3%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이 노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유망한 중국 내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단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중국의 헬스케어가 좋아질 예상이 되고 있지만 더욱더 강력한 수혜라는 부분은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부양책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쪽은 정부 차원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한마디로 한다면 하는 그런 정책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헬스케어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의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전국 정부의 그런 의지는 현재 5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우량 의학 기업을 5개를 육성을 하고요. 100억 위안에 육박하는 매출을 가진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을 하자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대비해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책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토픽으로는 오늘 상하이 포순 제약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하이 포순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상해 쪽을 이제 상장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쪽의 상장은 상해 시장과 홍콩 시장 두 군데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상하이 포순 같은 경우는 매출의 비중을 보면 약품 제조 및 연구 개발이 6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많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 의료 서비스 부분도 5%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성인병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또한 상하이 포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항암 치료제, 중국 인구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제인 허세틴, 아바스틴 등 5개 품목이 2018년도까지 출시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의 1인당 약국이라든지 병원 지출을 보면 우리나라의 15분의 1밖에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가 되면서 중국인들도 로봇가 아닌 이상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하이 포순 제약 같은 그런 업체들을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상하이 포순 같은 경우는 특징이 M&A를 통해서 현재 20개가 넘는 제약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도 국내 회사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회사들을 M&A를 해서 하나씩 먹어치고 있는 그런 거대 공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주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NX와 썬데이토즈, KINX와 현대제철 리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NX입니다. NX. 이익률이 박했던 어떤 건설사 벌크 매매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 한샘처럼 개별 소비자를 직접 컨택해서 그런 좀 이익률을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한샘의 그런 부업가구 시장이나 이런 전체 가구 시장 한샘의 대항마로서 동방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단기 낙폭 과대 구간으로서 지금 3중 바닥을 좀 찍고 있습니다. 3중 바닥 찍고 있고 여기서는 좀 반등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좀 강연 메리트도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00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썬데이토즈입니다. 예, 썬데이토즈 하면 애니팡으로 굉장히 좀 이익을 많이 냈던 그런 종목이고 애니팡이 공전의 히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애니팡2, 애니팡 4000성 이런 시리즈가 계속해서 히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3배, 2배 가까이 실적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1, 2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1, 2분기에 비해서는 그 실적의 성장이 약간 좀 둔화된 것 때문에 고가에서 18,000대 이상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런 이익의 질이라든가
앞으로 뭐 4분기에 그런 뭐 해외 시장 진출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애니팡이 이제 뭐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내년부터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거 따져봤을 때 뭐 충분히 이건 2만 원대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그런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싸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KINX입니다. 이 종목은 온라인 뭐 트래픽 관리 업체로서 시장에서 약간 지금 좀 소외된 느낌인데, 분봉 보시면 아까 뭐 12시 기점으로 해서 또 매수대가 좀 붙고 있습니다. 매수대가 붙고 있기 때문에 좀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역사적인 주봉 봐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주가 싸고 바닥권이고 이익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3분기 4분기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라 붙는다고 하면 충분히 뭐 10%에서 20% 가까이의 수익은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조금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 하면 3분기 호실적 발표했고 4분기도 그런 철광석 값이라든가 그런 고래에 투입되는 철광석 그런 석탄 원재료 값이 계속해서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일단 뭐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유가가 떨어지면 거의 모든 원자재 값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4분기에 뭐 실적 어떤 뭐 매출이 좀 준다 하더라도 뭐 엔저 좋습니다. 엔저 때문에 매출이 좀 뭐 일본한테 뺏긴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뭐 주봉 월봉 봐도 역사적인 뭐 2009년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9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익의 질도 이제 높기 때문에 향후 뭐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더 받쳐주고 한 7만 원대 중반만 올라가 준다면 그때부터는 그런 뭐 공매도 물량 환매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붙으면서 좀 더 반등 흐름이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 하면 이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중장기 종목으로서 14,000원대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5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정확히 좀 조정을, 고가에서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중간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국내 토종 백신은 유일한, 업체로서 그 외산, 뭐 90% 장악하고 있는데, 중앙백신은 뭐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90% 시장이 국내에서만 해도 열려 있다는 점과 또 300억 이상 시설 투자에 좀 완공이 됐고요. 또 세계적인 제약사인 바이엘사와도 지금 제휴 관계를 좀 맺어서 동남아 쪽의 수출이 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뭐 외인 비중이 올해 들어와서 거의 뭐 2~3%, 2%대에서 지금 11%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태고, 최근에 주가를 급등시켰던 그 매수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급등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주가를 좀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뭐 더 떨어지기보다는 뭐 많이 조정 받아봤자 15,000원 초반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고,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짧게 봐도 18,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뭐 바이오나 뭐 그런 제약 대비해서 굉장히 뭐 이익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독점적인 위치도 있고요. 또 조달청이라 이런 데도 계속해서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21선 돌파를 할 때 그때 소개를 시켜드렸고, 잠깐 조금 올랐다가 최근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오늘 또 흐름이 좀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부터 좀 어떤 물량이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굉장히 괜찮고, 또 이 종목도 최근에 외인 매수가 좀 소폭이나마, 거래는 좀 워낙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폭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종목의 뭐 강점이라고 하면 여타 IT 부품주와 다르게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전자 부품 외에 화학 쪽에서도 화학, 뭐 전자 재료, 화학 이런 부분도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변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매출처도 삼성, LG, KCC, 뭐 글로벌 뭐 우량 회사들이 주요 매출처로, 그리고 상장의 동사는 뭐 단 한 번도 뭐 IMF든 뭐든 2008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만큼 동사의 어떤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보율도 2,100%대고요. 현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도 있고, 지금 주가는 근데 바닥, 올해 좀 작년부터 좀 둔화가 돼서 올해 좀 많이 바닥권에 있는데,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0,000원대는 가야 동종목의 진정의 뭐 가치를 좀 그나마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어떤 사료 업체로서 하림의 그런 좀 라이벌, 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 계열에 성공을 했고요. 팜스토리하고, 사료 중점으로 한 팜스토리하고 마니커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관련. 올해 수익성 개선은 상반기 대규모 흑자 달성을 했고요. 하반기도 뭐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고물가라든가 그런 게 조금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동종목은 외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올해 들어서 이어졌습니다. 꾸준하게 좀 이어졌고요. 이거 보시면 빨간색의 그 외인들이 매수한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 있고요. 급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들이 좀 산 가격대가 한 6,500원, 지금 평균 단가를 좀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6,500원대입니다. 그들도 물려 있습니다, 지금. 많이 물려 있고. 뭐 근데도 계속 사는 걸 봤을 때 뭐 올해 잠깐, 올해 뭐 하반기 잠깐 좀 주춤할지언정 내년을 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면 그래도 그나마 외인 한 매수 주체는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뭐 그들 좀 매수 단가까지 올려놓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진짜 가치를 좀 따져보면 뭐 PR이나 PBR 놓고 봤을 때 8,000원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000원대가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은 그 정도 좀 매겨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경창산업입니다. 경창산업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좀 최근에 급락을 한 종목인데, 동종목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이다. 최근에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많이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그 이유가 떨어뜨리는 이유가 너무 좀 어설프고 저는 뭐 그렇게 위기라고 보지 않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좀 위기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떠들다 보니까 수급이 좀 깨져서 단기 급락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경창산은 오토 트랜스미션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사고요. 동사는 또 현대자동차, 역시 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현대자동차의 중국 법인 현대, 베이징 현대나 이런 쪽에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시장은 굉장히 좋죠. 지금 뭐 꾸준하게 뭐 현대차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연간 뭐 10% 이상 꾸준히 성장할 정도로 개념을 많이 팔고 있고, 그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뭐 상반기 좋고 하반기 나쁠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매년 뭐 15% 정도 내에서 성장을 해왔고요. 네, 지금 낙폭과대로 지금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PER이 5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4.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적정 가치는 이거는 14,000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좀 외인들이 계속해서 이 종목도 많이 사왔습니다. 그 10,000원대 밑에부터 해서 꾸준하게 계속 사왔습니다. 14,000원대, 13,000원대 계속 샀는데 이것도 그들이 좀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면 그래도 외인 하나 또 이것도 깔고 가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앙백신과 캠트로닉스, 이지바이오와 경창산업 이렇게 4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중에 또 탑픽 꼽아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종목 중에서는 이지바이오가 굉장히 좀 너무 낙폭과대로 좀 더 여기서 반등 탄력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정 타이밍이죠. 적정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뭐 좀 떨어져봤자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주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도 놀라신 분들 많으신데요. 자, 김선영 멘토가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찾아뵙게 되었고요. 자, 오늘도 주포를 조금 찾아봐야겠죠. 주포를 좀 찾아봐야겠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즐거운 장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즐거운 장이냐면, 수익을 봐서 즐거운 게 아니고, 손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즐거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낙폭과대 종목군들 하신 분들 오늘 상당히 기분 좋으시겠다, 그죠? 자, 지수는 오늘 전형적인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입니다. 자,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주기 힘들고 그냥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그 성격 자체를 가장 잘 이용하는 부분이 누굽니까? 자, 외국인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바로 기관이 낙폭과대 종목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가격에는 잘 사지 않아요. 항상 싼 가격에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기관이고, 기관의 매수의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느껴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겠죠? 자,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네, 없죠.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 맞죠.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글쎄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늘 주도주가 쉬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100점주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이고, 두 번째가 아모레지, 자, 세 번째가 하나금융지주, 네 번째가 기업은행, 그리고 다섯 번째가 현대하이스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개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 한번 같이 볼게요. 롯데케미칼. 자, 현재 1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자, 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석유, 화학을 영어로 케미칼이라고 하죠. 자, 케미칼인데, 석유화학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그 정유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가공을 하고 공정을 거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아, 거기에 의한 상승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마진은 많이 남는데 과연 많이 팔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죠? 많이 사는 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 시장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크게 그런 동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자, 차트 한번 크게 놓고 봅니다. 저가 권역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자체 지금 무너뜨렸나요?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점 올렸다. 그죠? 올렸고. 자,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단 권역에서 자,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튀어나온 자리가 보입니다. 자, 요 자리죠. 자, 얼마입니까? 15만 4천원이죠. 15만 4천원 체크합니다. 자, 15만 4천원 자리고, 자, 이 자리에서, 돌파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돌파는 아직 안 나왔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자, 단기적인 돌파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시장이 끝나봐야 되겠죠.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는 외국인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오늘 마찬가지로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든 시장의 분위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장이죠. 꼭 필요한 분들만 종목 상담을 신청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제 샀는데 종목 상담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하시고요. 오늘은 꼭 필요한 분들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의 요커 수혜주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중국이 임시 공유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왜? 아펙 회의 때문에 지금 임시 공유회의를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4분기에도 크게 중국인들의 내수 소비가 크게 발전되지 않겠냐. 국내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게 항공편에서도 나타납니다. 항공편에 베이징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가 없다고 하죠.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표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유입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화장품주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 체크합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매집이 하단권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지금 시세가 붙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흔히 누가 주인이냐면 사실상 이런 부분 자체는 꾸준한 그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상의 모습, 캔들상의 모습, 추세적인 매매로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모건 스탠리 들어오는 모습이고 대신 뒤에 도이치 코리아, 메릴린치는 좀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외국인의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고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모레지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모레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7256번님이 이지바이오 5,600원 말씀하셨는데요. 자, 참, 손해가 크지 않는데, 맞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자, 오늘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볼 때는 이지바이오는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권에서 한번 잘라주세요. 예, 이익 실현을 먼저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파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지바이오가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실적적인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 실적은 항상 좋아요. 이지바이오 PER 3배입니다. 예. 3배예요. 그럼 그만큼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추구를 했을 때 분명히 비용이라는 부분이 들었을 거고, 그럼 우리가 가축 부분, 가금 부분으로 동물용 사료가 나뉘는데 그 가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도 오리나 닭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런 반쪽짜리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상 올라갈 때도 항상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지바이오의 연속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본전 가격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났을 때 뭐 더 사시더라도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대출 상품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 자체가 바로 영업수익으로 다가오는 구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은행권 회사들이고, 실적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나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리에서 한 번에 상승을 기록하고 오늘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외국계에서 지금 JP모건에서는 나가는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기관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잡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단 권역에서 한번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낙폭과대랑은 조금 다르실 거예요. 맞죠? 박스권 하단 노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대아T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1770원에 사셨는데 1770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1770. 네. 자, 요때 사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는데, 자, 제가 잡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잡주입니다. 왜 잡주냐 하면, 자, 수급 보기 전에 회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철도 제어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어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국내에서, 자, 신규적인 발주 자체가 꾸준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유지 보수는 가능합니다. 맞죠? 하지만 신규적인 발주가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 자,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하철을 더 짓는 것도 아니고 철도를 더 까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트렌드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땅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자, 정리하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비싼 종목으로 하십시오. 자, 시총 980억입니다. 1000억 안 되는 거는 제외하세요. 제외하시고 수급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더라도,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비어있는 종목은 하지 마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예, 보험권도 없고 투신권도 없고 기타 금융 없고 은행도 없고 연기금도 없고 왜 얘네들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면 진작에 돌아서 샀겠죠. 맞죠? 그런데 없다는 거는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외국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검은 머리입니다. 한국 사람일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이 16,450원에 0.3% 오늘 오르는 상태고요. 기업은행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바로 송혜 선생님 덕분입니다. 자, 뭐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송혜 선생님이 출연하고 난 다음에 기업은행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그 유행어까지 번지면서 상당히 크게 오르는 종목이에요. 자, 이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 대한 트렌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하단 권역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상승 권역 이 자리를 지금 노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가격대죠. 2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갖추고 있는 종목군이 실적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왼쪽에 보세요. 자,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죠. 올라갈 때마다 지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실어주는 거. 저가에서 어떻게 한다? 네? 어떻게 합니까? 팔고 있죠. 고가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매집해서 들어가고 그 위에 있던 물량 자체는 들어와 있던 상태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었다.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고 여타의 은행주보다는 기업은행이 훨씬 좋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자, 오늘 보시면 외국계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고 주포는 누구 다 기관입니다. 기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7억, 90억, 29억을 샀습니다. 자,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과정은 주가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들어오는 거는 신규적인 매수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국주철관. 예, 한국주철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630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분은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해드립니다. 자, 6,630원인데요. 자, 6,630원이 잡기도 힘든 자리입니다. 시청자님. 요 종목 제가 아침 방송에 얼마에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네? 어디에 추천해드렸어요? 자, 요 가격대였죠? 네? 상한가 날아가기 전에. 자, 지금 보는 눈이 조금 달라요, 시청자님. 요거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한국주철관의 이슈화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상수도 간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상수도 간의 노후화다. 그건 아니에요.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한 개가 상수도 간의 노후화일 확률도 있다라는 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들썩였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맞죠? 이때 왜 들썩였냐면 러시아에서 가스관 자체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나올 때마다 들썩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 간의 노후화로 인해서 들썩였는데, 자, 법안이 통과되지가 못했죠. 예? 상수도 간을 교체를 하겠다라는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 예산도 모질라요. 맞죠? 다른 예산을 쳐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되 제한적인 상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지켜보다가 본전 가격권 근처에서는 무조건 정리하는 전략, 그래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잘라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마지막 한 개 더 볼게요. 현대아이스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름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제 휩소 구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휩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휩소일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일단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현대차와의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엔화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맞죠? 하지만 현대하이스코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단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그 말인 즉슨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많이 팔릴수록 현대하이스코나 현대제철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맞죠? 거기에 지금 기본이 되는 뭐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가격 자체 상당히 많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마진 자체는 좀 더 너그럽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양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양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까지 밀어내죠. 그리고 1차적인 단일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누구의 단일 매수입니까? 외국인의 단일 매수예요. 그 자리까지 결국에는 빠진다, 그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저가에서 어떻게 한다? 팔고, 예, 고가 권역 넘어가니까 다시 사주는 모습.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 꾸준히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와 주는 모습. 자, 기관이 주인입니까? 외국인이 주인이에요. 예. 기관요? 아니죠. 외국인이 주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UBS 증권 보이시죠? UBS 증권 자 찾아갑니다. 추적합니다. 아시겠죠? 자, UBS 증권 꼭 체크하면서 보고, 자, 어제까지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관의 수급 자체는 거들어 주는 것 뿐입니다. 기관이 샀다고 해서 따라 살 필요 없어요. 누가 샀다면 따라 삽니까? 자, 외국인이 샀다면 따라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외국인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상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할까요? 조금은, 3년 보유하신 분 계시네요. 3년 보유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2740번님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뒷번호 2740번님인데요. 삼성테크노를 68,000원에 몇 년입니까? 자, 3년 동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이런 분이 상담 받으셔야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68,000원인데요. 자, 주가 상당히 고가 권역이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다, 그죠? 자, 이분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제가 낙폭과대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 자, 낙폭과대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빠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빠질 때 누가 팔았죠? 보이시죠? 예? 누가 빠져나갑니까? 기관이 빠져나가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지지를 받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내일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방송에 나와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자, 이 종목 지금 외국인이 하단권에서 사고 있으니까 사서 나도 같이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분도 분명히 지금 그 포인트를 보고 들어와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기관이 투매를 보이면서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더 빠져야 돼요. 맞죠? 얼마까지 빠집니까? 35,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더 기관이 들어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팔자리는 아니죠. 왜 팔자리가 아닙니까? 기관이 팔면서 빠졌던 주식이고 거기에 기관이 다시 한번 더 저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은 더 가능하다. 그게 어떤 이슈가 되든 간에 추가적인 재료 노출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3년 기다리셨는데요. 시청자님, 조금만 더 들고 계세요. 좀 더 들고 계시다가 본전까지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팔기 너무 아까워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낙폭과대 종목군이 그래요. 항상 유인을 하는 부분도 많고 주식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빠지면 또 사고 싶잖아요. 맞죠? 그 오르면 또 더 사고 싶어지는 거고.
시장이 이번 주도 그렇고 항상 변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졌다가 오르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 자체에서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가 힘드셨다면 다음 주는 더욱더 즐거운 매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는 더욱더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서울경제TV 월요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오늘장 내일장에서는요. 이드코 멘토님께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관심 종목을 남겨주시면요. 이드코 멘토님께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 세워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